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험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출제된 고층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았던 고층의 평면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으니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시작하기 전에 남은 기간 준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계획보다 좀 늦어졌는데 시험 전까지 이렇게 3개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면서 최종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층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9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등장하였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22번 연속으로 2층으로만 출제되던 패턴이 이번에 갑자기 깨진 것인데요. 그랬기에 많은 수험생들이 대비가 안 되어 당황한 채로 문제를 풀어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고층으로 문제가 출제되던 패턴은 06년과 07년 시절인데요. 무려 20년 전의 패턴입니다. 06년 1회에서 15층, 06년 2회에서 12층, 그리고 07년에 12층 이렇게 3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또 다음 시험에서 고층 문제가 또다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소문이지만 출제자가 들어오면 2번씩 동일한 출제자가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또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4번의 고층 건물의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층부와 저층부로 나누어서 용도를 살펴보면 고층부는 사무실과 공동주택으로 각각 2번씩 출제가 되었고요. 저층부는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은행, 또 청년지원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때의 문제들을 모두 다시 풀어보았고 최근에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문제들은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 시간이 되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점들을 총 7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동선의 분리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조건으로 다 주어지긴 할 테니까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나가는 것과 미리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나가는 것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그 속도가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험에서 주요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것이 바로 청년지원센터와 자립청년 공동주택의 출입 및 수직 동선은 분리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층부와 저층부의 이용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선을 분리하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었고요. 06년도에도 공동주택 문제가 나왔는데 근생과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분리하라고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출입 및 수직 동선은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출입구와 수직 동선인 코어를 제각각 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동선의 분리에 관해서 평면과 단면의 개념도를 각각 그려보았는데요. 출입구와 코어가 고층부와 저층부에 각각 하나씩 필요합니다. 보시면 저층부는 낮고 좀 넓은 포디움의 형태이고 고층부는 좁고 높은 타워형 형태입니다. 고층부에 비해 저층부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층부의 주출입구는 대로변을 따라서 만들어주고 또 고층부의 출입구는 보행자 도로 또는 부도로와 같이 한 켠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수직 동선인 코어 또한 분리해서 각각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면상에서 보면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고층부와 저층부 코어를 각각 지하층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격거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격거리 규정에 제한을 받기 쉬운데요. 1교시 분석이 아니라 2교시에서 1조4선 또는 채광사선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층 건물이 나올 경우에는 언제든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공동주택 부분만 콕 집어서 12m 이상 띄우라 이렇게 주어주기도 했었고, 또 지난 시험에서는 3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 한계선을 따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래 법규 사항을 또 살펴보면 정북 방향은 주거지역에만 적용이 되고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광 방향으로는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고요. 채광창이 있는 방향으로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워주시면 되는데,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높이의 4분의 1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서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화재 보호 양각 규정인데요. 지역마다 이 규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문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표 레벨로부터 7.5m 여기서 2대1로 이격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층 설계 조건 보겠습니다. 06년 1회와 07년에는 사무실이 기준층으로, 06년 2회와 25년 2회에는 공동주택이 기준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설계 조건으로는 무주 공간으로 계획하라고 2번이나 제시가 되었고요. 공동주택의 설계 조건으로는 동일한 정남향 평면 조건과 측벽 길이 제한 조건, 그리고 중복도, 같은 면적의 발코니,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실 기준층을 제가 풀면서 실수했던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조는 장스팬이 가능하니까 단순히 기둥을 없애주면 무주 공간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썼는데요. 이렇게 20m 이상의 스팬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스팬을 쓰더라도 최대 15m 정도를 최대로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에 따라 코어 방향을 잡을 때도 무주 공간의 스팬이 15m 안에서 적절히 나오도록 코어 방향을 계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고층 건물을 상업지역에 위치시킬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요 남쪽 방향이 아니라 이 대로 방향으로 메인 뷰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이 대로 방향이 아니라면 이 남쪽에 다른 건물로 시야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공동주택의 설계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유닛형 시설인데요. 반복되는 실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복도를 통해서 진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닛에 따라 이 스팬의 길이도 동일 스팬이 반복되기에 기준층을 가장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 1층으로 내려와서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지하주차장 스팬까지도 생각해서 같이 유닛을 짜주시면 더 좋습니다. 유닛 계획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동일 유닛은 동일한 조건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유닛들이 면적과 향, 그리고 발코니 유무까지 똑같은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는 지난 회차에 처음 등장한 조건인데요. 벽식 구조가 아니라 기둥 보호 형태인 라멘 구조를 적용하라는 말이기에 기둥을 꼭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보고 가겠습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 필요한 주차 대수가 아무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기능도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고층으로 출제되었던 4번의 회차 모두 자주식 주차장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유효 너비는 3.5m를 요구하는데, 이 고층으로 출제된 4번의 회차 모두 유효 너비를 6m로 요구하였습니다. 고층으로 나온다면 이 주차장 경사로 너비는 6m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점은 지하층 코어 계획을 할 때 경사로를 다 내려가고 나서 차로가 형성이 되는데, 차로 또한 6m로 계획을 해주시고 이 차로와 코어 간섭을 반드시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04년도와 23년도 2회 분석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징은 모두 턴테이블 내장형으로 나왔고요. 이 내장형 턴테이블 기계식 주차장 리프트를 계획하는 방법은 이 리프트 앞쪽으로 진입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도로에서 똑바로 이 주차장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층 건물에서 중요한 피난 기능입니다. 먼저 계단은 5층 이상이면 피난 계단, 11층 이상이면 특별 피난 계단이 적용되는데요. 25년 2회에서는 9층이었으므로 피난 계단이었고 06년도와 07년도에는 11층 이상이 나왔으므로 특별 피난 계단이 출제되었습니다. 피난 계단은 방화문을 꼭 적용해 주시면 되고 특별 피난 계단은 전실을 설치해서 방화문 2개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도 06년도와 07년도에 비상용 승강기가 나왔었는데요. 10층 이상의 건물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필요하니 승강기를 전실 안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방화문의 개폐 방향은 피난 방향이 아니라 비상시에 소방관이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피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난용 승강기는 좀 더 큰 건물,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에서 완화 규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공동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11층 이상이 아닌 16층 이상부터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화 규정이 하나 있는데 특별 피난 계단의 전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통 세대 현관문이 이 승강장에 바로 달리게 되는데요. 별도의 전실이 없는 모습입니다. 헷갈리시다면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별도의 전실이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06년도, 07년도의 특징은 냉난방 설비 방식에 대해서 따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세 번 모두 단일 덕트 방식으로 언급이 되었고 이 경우 공조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조실은 반드시 외기에 면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 또 07년도에는 공조실이 아니라 기계실로 출제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기에 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수직 설비 공간과 인접하도록 하는 조건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06년도와 07년도에는 드라이 에어리어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지하층의 환기를 위한 공간인데 지하 기계실 위치를 고려해서 잡아주셔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적절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건물 바깥으로 빼내서 계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공개공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당 없지만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들이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공개공지를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설치했느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5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면적으로 정확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포켓 정원이 이러한 공개 공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기습적으로 출제되었던 고층 건물에 대해서 고려할 만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동선의 분리부터 공개공지 설치까지 총 7가지 주제를 모두 다뤄보았습니다. 고층 문제가 한번 출제된 이상 또다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구나 입장하도록 열려있는 2교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